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관내 14개 동별로 우리마을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제14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열렸습니다. 충북도가 첨단 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여수시가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찾다라는 주제로 인구포럼인 여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무호법정사 항일항쟁 106주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출산을 의뢰한 대리모 범죄가 14년 만에 적발됐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때 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리 출산이 허용될 경우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겨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분쟁 같은 부작용도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이후 5년 넘게 남모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황임에도 5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해서 다 입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실제 이번 경찰 수사로 적발된 부부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브로커를 통해 대리 출산을 의뢰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20대 대리모의 난자로 인공시술을 한 겁니다. 상품의 가치를 구별을 하는 거죠.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한 그런 자궁이나 난자를 원하게 되고, 또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화되어 있어서 언제든 가격은 천차만별로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불법 대리 출산은 저출생과 불임, 난임 진료가 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불임과 난임 시술 환자는 5년 사이 8.7%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불임과 난임 시술 환자는 지난해 2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러시아, 베트남처럼 대리 출산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저출생 위기 해법으로 대리모 합법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출산 도구로 착취할 수 있고 친권 분쟁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화로 인한 범죄 우려나 가족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친정관계가 복잡해지게 되면 제일 그로부터 피해를 보는 건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대리모 계약은 자칫 경제적인 어떤 이 강약의 차이에 의해서 인간이 타인의 어떤 수단이 되고, 일단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법과 제도의 문제가 함께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출생의 해법으로 대리모 합법화를 말하기 전에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관내 14개 동별로 우리마을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우리마을 문화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축제를 개최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동별 소규모 마을 문화 행사입니다. 이번 축제는 9월 28일 용신동과 이문동을 시작으로 11월 16일 답심리 2동까지 총 14개의 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 노래자랑과 자치회관 발표회, 먹거리 부스,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행사로 구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준비하고 문화 공연 등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구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집안 침하 발생 예방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공사 인접 8km 구간의 도로 하부의 공동 탐사를 11월까지 실시합니다. 공동 탐사는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땅속 빈 공간을 찾는 작업으로 최근 고려대역 인근 동북선 도시철도공사 구역의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공동 탐사 작업은 지하철 역사나 공사 현장 주변, 상습 침수 현장 등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을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탐사하고 공동 발견 시 즉시 복구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공동 탐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집안 침하 발생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시인의 거리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상사화 축제가 열렸던 시인의 거리에 상사화가 만개한 건데요. 그 현장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래 시인의 거리에 피어난 붉은 상사화가 화사하게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마포구는 상사화를 난지 테마관광 숲길의 대표꽃으로 선정하고 매년 초가을에 상사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사화를 비롯해 꽃무릇 등 37만 본의 꽃을 심어 자연과 꽃이 주는 기쁨을 구민과 방문객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난지 테마관광 숲길에 방문해 만개한 붉은 상사화가 주는 아름다움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간 상생협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9월 30일 서울 KF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초청에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홍준표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별 현안과 공동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대구시는 신공항 특별법 개정 및 예타 면제, 취수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을 포함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안건 논의 후에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북권 성장 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14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10월 1일부터 사흘간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제14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축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처음이며 올해부터 개최 기간을 매년 10월 1일에서 3일로 지정하고 스님들의 경연대회, 문화공연, 전통놀이 등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첫날에는 풍물패 공연, 취타대 행렬과 개막 법요식,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고 둘째 날은 영산제 시연, 족구, 탁구대회, 마지막 날은 다양한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승시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유럽 공무 출장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사절단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로시리겟 공원을 방문해 주요 문화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유럽 공무 출장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사절단이 현지 시간 지난 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로시리겟 공원을 방문해 주요 문화시설을 시찰했습니다. 바로시리겟 공원 100헥타르 규모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문화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리게트 부다페스트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공원의 헝가리 대표 문화예술기관을 집적화하는 것으로 제2복합예술단지를 조성 중인 대전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제2미술관과 음악 전용 공연장 등을 문화시설로 집적화하는 것이야말로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이라며 명품 디자인을 완료한 만큼 향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제20회 횡성 양성평등대회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양성평등과 가족 행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남녀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주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주식회사 T3 솔루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동 이착륙 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와 재선충 피해목 조기 탐지 등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초분광 카메라 촬영 공간과 인프라 제공 협조, 드론 설치와 운영 공간 확보,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조종자 교육 등으로 양 기관은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T3 솔루션은 서울 소재 코스닥 상장사로 T3 엔터테인먼트, 한빛소프트 등 6개 관계사와 함께 초분광, 라이다, 디지털 트윈 구축 등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스마트 산업 솔루션 기업입니다. 횡성군은 실증 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산림재해와 산불 예방,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특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 재생바이오 트렌드에 발맞춰 줄기세포 등 각종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 연구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에 이미 조성돼 있는 국내 최고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첨단 재생바이오 기업뿐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까지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충북 첨단 재생바이오 특구는 첨단 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 해외 실증 거점 운영 및 지원, 첨단 재생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이 촬영 누적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상자서전 사업은 김영한 지사가 평소 충북을 단숨에 문화 강도로 도약시킬 사업, 충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온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각종 행사장과 지역을 순회하며 사업을 홍보하고 영상자서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영상교육을 통해 사업 확산에 힘써왔습니다. 충북도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충북교육청, 충북경찰청과 함께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피해자 지원, 사전 예방교육 실시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북도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삭제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은 충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센터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 상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밀밸리화 사업 준공 및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4일 구미시 도계면 밀밸리 특구에서 경북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밀밸리화 사업 준공 및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밀밸리화 사업은 대부분 수입 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밀 산업의 자급률을 증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들녘특구로 한 단계 고도화시킨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우리밀로 재분한 경북 1호 밀가루 첫 생산을 시작으로 지방시대 대한민국 농산업 혁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농업대전환의 주주형 공동 영농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상실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솔루션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맨발 걷기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6일 경북도청과 천년숲, 건무산 일원에서 맨발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맨발 걷기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점두 경북도 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 1000여 명의 맨발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맨발 걷기 행사는 1코스 천년숲, 2코스 경북도청 주변과 원당지, 3코스 건무산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고풍스러운 경북도청과 아름답게 조성된 천년숲 맨발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기현 경북도 맨발걷기 협회장은 취임 선서를 통해 경북이 전국 맨발걷기 선도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군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완주경제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군이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완주군의회와 완주군 및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중기청, 전북조달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김 부의장을 비롯해 전북조달청 한창훈 청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 등 유관기관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관별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초기업 등이 공공조달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안주군 의회 또한 우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북지방조달청 함께하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늘 설명회로서 우수 상품 발굴 및 판로 지원, 주요 정책 및 기업 지원 자금 정보 제공, 초보 중소기업 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오늘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 인력 수급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채용 및 관리 등 완주군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32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2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기능 인력의 뛰어난 성과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수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북 선수단 총 102명이 34개 직종에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우수상 6개, 장려상 12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 입상자들과 지도교사들에게 상금과 특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능 우수 인재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북 기능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의 유명 작가 작품들이 광양에 내걸렸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철강도시 광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형색 색의 조명이 건물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대한민국 광양시의 작가들이 만든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광양시가 빛으로부터 8637을 주제로 광양 린츠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을 갖습니다. 숫자 8637은 광양과 린츠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축제 일렉트로니카로 유명한 린츠시의 유명 작가 수명이 30점의 작품을 선보여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철강도시인 린츠가 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아트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미디어 아트를 기획했습니다. 광양시는 철강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광양을 이 린츠시처럼 대한민국의 미디어 아트 중심 도시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허브로 지난 2009년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린츠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광양시. 두 도시가 마련한 국제 미디어 아트 교류전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목포에서 골목길 문학축제가 열렸습니다. 차범석, 김우진, 김현, 박화성 등 한국 문학사의 거장들을 배출한 북교동은 가는 곳마다 문학의 채취로 가득합니다. 목포항이 개항한 지 1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골목길로만 이어져 있는 목포 북교동. 우리나라 현대극을 정착시킨 차범석 선생의 생가가 있어 차범석 길로 명명된 이곳에서 골목길 문학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작가들의 얘기를 담은 스토리텔링과 문학 토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어린 왕자를 최초로 번역한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을 기리기 위한 어린 왕자 특별전과 차범석 전원일기 전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평소에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100일장 대회도 있어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축제장 주변은 화가의 집과 프리마켓, 작은 도서관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온 동네를 문학의 공간으로 만든 골목길 축제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목길 문학축제는 MZ세대의 감성에 맞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이 과거의 문학이 아니라 미래의 문학을 지향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을로 조성해가지고 독일의 게테하우스처럼 여기 차범석 하우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크게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찾다라는 주제로 인구 포럼인 여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로컬을 매개로 한 미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더 행복한 로컬과 이상림 박사의 인구 변화와 여수의 대응, 김현우 로컬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사례로 살펴본 지역에서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무호법정사 항일항쟁 106주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무호법정사 항일항쟁 106주기 기념식이 지난 6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항일항쟁의 시작, 독립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도내 주요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독립유공자 66인의 초상화를 복원했으며 복원된 초상화와 공적은 추모공간과 특별 전시공간에 전시됐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않은 독립유공자들의 훈장과 표창장을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이감받아 전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무호법정사 항일항쟁을 후대에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조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명량 대첩축제가 진도군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24 명량 대첩축제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도군 녹진 관광지 및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명량 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과 전라도 어민이 1597년 9월 16일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을 기념하는 호국 역사문화축제인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해전과 해군 군악의장대, 공군 에어쇼, 지역 공연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예정입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명량 대첩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를 과다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탄산음료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를 하루 한 잔 마시는 것은 뇌졸중 위험을 22%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하루 2잔 이상 마실 경우 위험이 급증했습니다. 또 하루 한 잔의 과일 주스는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37% 증가시키며 하루에 2잔을 마실 경우 위험이 3배로 증가했는데요. 연구팀은 탄산음료와 과일음료 섭취를 최소화하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대신 물과 차를 마시며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